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산청년정책연구원에서 부산시 청년사회 정치인식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취업과 결혼을 비롯해 부산 시정에 대한 평가 등 11개 항목으로 실시됐는데요. 청년들은 청년 문제 및 부산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김덕열 이사장 그리고 김태훈 부산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부산시의 청년 문제나 정책을 좀 짚어보기 전에요. 청년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언제까지 청년인지, 부산시의 청년 정의 그리고 인구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 부산의 청년 나이로 이제 보면 부산의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73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인구수 대비 청년 비율이 21%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7대 도시에 비하면 사실 꼴찌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청년 전입자를 보면 10만 7천여 명이고 전출자는 13만 4천여 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부산을 떠나는 청년 순유출이 약 2만 7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2017년에 순유출이 1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순유출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 부산의 청년 장래 인구는 2045년에 네. 약 한 50만 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실 네. 이 청년의 범위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네, 시마다 또 구국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OECD가 정한 나이는 15세에서 24세까지고 네. 통계청 방식으로는 이제 또 15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는 15세부터 29세로 되어 있고요. 네. 뭐 예외 규정으로 또 34세까지 또 본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부산시의 경우는 이 청년 기본줄에 의해서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법이 이렇다 보니까 이 관련 정책이나 이 지원 사업의 범위도 좀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범위를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문제가 부산시 인구 감소 문제와까지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청년 인구 감소는 단순 인구 감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 감소 요인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만큼 이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다. 청년들이 떠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역이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경제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네. 이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이 약 1년을 보자면 약 한 2조에서 3조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또한 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산시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출산율 자체도 0.9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유출 요인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슬럼화나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 부동산 경기도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취득세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네. 실제로 현재 부산시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 부담률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시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 인식, 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저도 체감이 되는데요. 네. 부산 지역 청년층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번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저는 30살에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인데요. 네. 예, 그런 입장에서 저희 이번 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지난 3월 30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40.1%가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에 그쳤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이 필요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37.7%였습니다. 결국 10명 중 4명은 출산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원인은 70%가 경제적 부담으로 뽑았습니다. 저도 주위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해보면 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
좀 너무 답답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당장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집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의 문제가 많아서 그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요즘 청년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당연시하게 여겨졌는데요. 네. 그 요즘에는 굳이 결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결혼을 함으로 해서 얻는 행복과 네. 혼자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행복과 또 결혼을 하면서 잃을 수 있는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과연 자기 삶에 있어서 그게 더 행복한 걸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게 결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고용과 주거 또 소득의 불안정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물론 청년의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부산시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부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청년 디딤돌 카드인데요. 네. 부산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체크 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고 지원 3개월 차부터는 구직 활동 보고서를 매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사실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저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일자리 지원 정책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부산시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부산시에서도 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네. 그 일자리 확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이제 오고돈 시장님도 일자리랑 이제 보금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청년 자산가나 이제 청년 기업가를 키우기를 주창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향후 4년간 이제 2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이제 파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청년 일자리 사업에 한 1만 5천여 명 정도로 이제 확보를 하겠다. 네.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 효과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 부산의 이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은 결국에는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의원이지만 사실 청년 문제는 그 누구보다 청년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청년을 좀 정책 파트너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내용을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청년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 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에 있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도 청년정책연구원으로서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 문제라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당장 지금 벌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들의 노동시장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계속 이렇게 더욱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청년들 또한 취업 준비 비용을 덜은 만큼 그만큼 구직 활동에 점령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두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업이 목표가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성공한 멘토들을 만남의 장을 자주 좀 가질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그런 취창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산청년정책연구원에서는 그 취창업을 희망하는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취창업 위해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돼줄 수 있는 멘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취업 부분에 한정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실제로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경제 구조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용 여건이 악화가 계속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시와 시의회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는 센터 미지구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좀 제대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판교처럼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청년들이 정말 활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여건이나 환경을 조금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그러니까 이 한 조사에 따르면은 이 취업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월 한 4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런 비용들을 좀 줄여주는 정책 보완책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까 그 김덕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 청년 디지털 카드라 그래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이 수혜자가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조차도 이제 소득 분위별로 이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따라서 이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지원 정책들이 조금 안정감 있게 추진이 되려면은 시에 이 청년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 기금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기금을 통해서 이제 정책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돼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저도 아직까지 좀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라든지 후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멘토가 좀 부족하다, 뭐 나침반이 돼줄 선배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토하는 친구들도 또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비용 40만 원, 뭐 양복이라든지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뭐 생활비까지 내려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 청년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부산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거돈 부산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5.6%밖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19.1%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특히 청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시장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9.6%로 절반에 가까웠고 소통하고 있다는 답변은 19.4%에 그쳤습니다. 네. 부산 청년들이 현재 부산시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다 대부분 네. 의견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부산시에 보면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는 어차피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분명히 부산시에도 강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는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취업을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런 강소기업도 좀 널리 알려서 그런 강소기업과 청년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에 청년들의 이용 빈도가 좀 높거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 정책 지원 일자리 정책 중에는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청년 디딤돌 카드라는 게 있고요. 네네. 그리고 드리목장이라고 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할 때 정장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취업 준비 땅으로 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기 역량이 어떤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그 인턴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굿 알바라고 해서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그 기업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는 다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홍보가 굉장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부산시에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홍보 부족과 관심 부족 소수의 청년들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예, 그렇게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부산시정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인식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청년 지원 사업의 보완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우선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단순히 일자리만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일자리 문제는 사실 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앞으로 이 청년 정책 어젠다를 설정을 해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청년들이 진정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듣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좀 돼야 하고요. 특히 그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가를 좀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결혼하고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도시에 머물게 하는 매력적인 어떤 유인책 또는 이제 혁신적인 청년 정책이 좀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매년 명절마다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준비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왜 혼자 있는가를 고민을 한다면 네. 이 명절 기간과 관련된 어떤 신선한 정책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지역 거점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를 해서 청년 인재들의 유인책도 이렇게 강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창업 지원에 있어서도 이 무분별한 창업 지원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그 관련 산업에 대한 창업을 좀 유도해야 하는 것으로 좀 정책이 보완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청년 스스로 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키워주는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활력 있는 사회적 일원으로서 이 청년들을 그 사회적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그런 네. 강구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냥 돕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청년이 생활하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이 되고, 과연 청년들이 고민이 무엇인가, 그리고 뭘 위해 해줘야 되는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잘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부산시에서는 시장님과 청년들이 이렇게 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정책과 이런 것들이 따로 신설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 사실 부산시는 그 청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네. 그 청년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청년들이 의견을 내고 이제 정책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드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걸 좀 지켜보고 있는 게 네. 그 청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떤 절차적으로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는가,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네.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문제는 일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거나 소득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의 이 청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이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풀지 못하면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다.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많은 공적 자원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년들의 삶은 다양한 측면에서는 개선되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청년 정책은 오롯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런 기조로 일자리에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는 형태의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청년들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부산 청년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정치권과 이 행정의 인식 변화가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이제 주거나 교육, 노동, 문화, 육아 이런 총합적인 이 정책들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부산시의 청년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뿐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인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에서는 현재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체성의 효과성을 좀 담보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네. 이자 지원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과연 출산 보육인가 아니면 주거 복지인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실 이 두 문제는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 부서별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 부서 간의 칸막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의회에서도 이제 조직 개편이든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부서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정책지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좀 더 애써주시고요. 또 이사장님께서는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인 만큼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정책들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